보험 설계사 얼마나 많아요. 내 경쟁자가 온천지에 다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안세 시청자 여러분, 김서욱입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렵고 되게 희소성이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면 진짜 자산관리사세요. 보통은 설계사인데 자산관리사인 척을 하거나 설계사 일만 하면서 사실 이제 자산관리사의 업무를 이제 겸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자산관리사이신 우리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원님들께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FR 자산관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업력은 딱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이나 기고나 여러 군데서 네. 글이나 얼굴로 여기저기서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출연하시는 방송이랑 이 칼럼, 뭐 신문 여기 한 1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제일 진짜 궁금한 게 자산관리사와 설계사가 어떻게 네. 다른지, 예, 이거를 설계사들도 몰라요. 예, 그거를 좀 오늘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일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전역할 때 대부분들이 네. 보험사를 많이 가세요. 맞아요. 네, 정말 이제 간부 출신들이다 보니까 네. 그냥 데리고 와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잘하겠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가는데 저는 네. 사실 다 거부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오. 네, 근데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부터 괜찮았어요. 아, 저는 보험을 네. 이미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음. 싫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좀 네네, 다행이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극도로 싫어하는 주의였어요. 아, 왜 그러시구나. 그러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증권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갖다만 주면 네. 항상 전 사람을 욕을 하더라.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자기도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약간 레파토리지. 네, 정확한 이게 항상 네. 비슷한 레파토리를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싫어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동부생명 저는 뭐 어차피 여기 유튜브니까 얘기 다 해도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네, 이제 동부생명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돈을 잘 벌기도 했었고 네. 우리는 지금부터 재무설계사. 당시에는 이제 재무설계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재무설계사를 우리는 양성을 할 거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설계사를 하고 싶어서 네. 보험사를 입사를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요. 맞아. 대부분. 네. 근데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기승전 보험인 거지. 그렇죠. 심지어 이제 제가 생보사 출신이니까 손보 영업을 하는 것조차도 반대. 그다음에 증권사 일을 영업하는 것조차도 야 그런 거에서 뭐하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렇게 보기에도 좀 고집세 보이잖아요. 안 그런데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예, 예. 자격증 따고 해서 예. 그때부터도 이제 증권사 일을 계속 같이 했죠. 왜 그러냐면 사실 돈을 불려주고 싶고 뭔가를 하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분들이 네. 정말 많을 거예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산관리사. 그리고 또 멋지잖아요. 사실은 네. 좀 그것도 있죠. 네. 다른 네. 사람의 돈을 불려주는 사람. 맞아요. 멋지잖아요. 불려주고 그에 네.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오, 거죠. 맞아요. 제일 네. 합리적이고 멋져요. 맞아요. 네. 이제 근데 사실 증권사 수수료가 굉장히 작아요. 작죠. 너무 작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를 하고 싶어서 시작은 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수수료도 네. 너무 작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타협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 뭔가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은행도 제안을 하실 거고 보험사나 증권사 상품들이나 아니면 좋은 방법들을 제안을 하실 텐데 이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산관리사 아니면 그냥 여기 가세요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라고 하는 게 가장 딱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럼 자격증 차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네. 이제 증권사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물어보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아요? 라는 맞아요. 것들을 굉장히 예. 많이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생명보험사 당연히 있겠죠. 네. 손해보험사, 변액, 이거 네. 보험사는 이 3종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이 펀드 권유 대행인이라고 네. 있습니다. 펀트라고 얘기하죠. 펀트라고 얘기하고 네네. 증투라고 얘기하고 네네네. 퇴직연금 모집인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이도로 본다라고 하면 생보, 손보 다음이 퇴직연금 모집인 그리고 그 다음이 변액 그 다음이 펀투 그 다음이 증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되실 것 같은데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네. 난이도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펀트나 증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네, 보통 그 네.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달 정도만 그냥 꾸준히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정도 한 달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퇴근하시고 나셔서 1시간 정도 꾸준히만 하면 사실 네네.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홍보대사였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단은 자산관리사라고 하면 네. 최소한 보험 설계사 자격증 빼고 네. 펀트, 증투, 증투, 퇴직연금. 퇴직연금 요 3개 정도는 있어야지 자산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생명보험 코드만 가지고 자산관리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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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면은 뭐 안보험이나 이 손해보험도 파시냐 여쭤보니까 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보험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자산관리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지출을 줄여서 그 지출을 저축으로 만든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GA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품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방송 DB를 쓰신 분들은 네. 제가 출연하는 방송의 DB를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한국경제, 뭐 OBS, 네. 홈쇼핑에서 각종 DB를 쓰실 텐데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고객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보험료 적게 내면서요 네.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GA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50만 원을 내가 보험료를 내서 지금의 보장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25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저는 25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또 불려주는 거를 제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같은 50만 원을 내는데 네.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담보들이 너무 많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암 진단비를 내가 50만 원 냈을 때 암 진단비만 보면 1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2억을 받게 만들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을 내서 뭐 예를 들면 20년을 내면 그게 한 1억 정도 돼요. 한 달에 50 곱하기 240을 하면 1억 2천인데 네네. 진단비를 그 이상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5천만 원 받으려면 정말 풀로 납입을 다 끝내도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보장성 보험은 곱하기 2 이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로 계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자산관리사다 보니까 네. 증권방송에서는 저희가 수익률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네, 250% 수익률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보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종신보험을 저희가 사망보험금 필요해요, 보장성 보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세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말 그대로 세금을 100% 준비를 할 거냐, 들어가는 돈을 내가 그냥 매달 맞아요. 차곡차곡 모아서 네. 근데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거의 반값이나? 최대한 반값이나 그 이하로 네, 그렇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상속세 세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다, 거쳐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꼭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맞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근데 미리 준비하면은 반이나 그 이하로 준비할 수 맞아. 있고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다 내야 돼. 다 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을 4억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금매 나오지. 그러면은 금매나 맞아요. 이자가 높은 사채 같은 걸 쓰거나 맞아요. 그러면은 뭐 4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용을 들으면은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말만 1억 내고 2억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좀 모르셔가지고 일반 분들이 이게 보험 그러면 약간 좀 뭔가 함정이 있는 듯한 이런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돈이 다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상세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비슷한 다른 컨셉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예를 네. 들면 저희가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죠. 왜냐면 이제 보험에서도 현금 흐름이라는 흐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유니버셜 기능이야. 유니버셜. 네, 그러니까 추가 납입도 되고 중도 인출도 되는, 그다음에 뭐 정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유동성 자금을 맞아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내지 않아도 네네. 100%의 보험료가 아니라 거의 네. 한 60% 정도만 보험사가 알아서 빼가는 거죠. 제 적립금에서. 그 보험은 유지를 시켜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재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게. 보험사에서 저축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복리의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자, 복리가 뭡니까? 복리 이자에 쌓여서 이자에 쌓이는 거죠. 복리.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가끔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고객님 제가 공짜로 종신보험 하나 가입시켜드릴게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갑자기 의아해하세요. 네가 나한테 보여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니까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게 근데 가능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가능하세요. 근데 제가 자산관리사다 보니까 고객님의 현금 흐름을 첫 번째 다 알아야 됩니다.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얼마가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현재 내 자산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네. 제가 거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으로 50에서 100만 원을 개인이 납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10억 이상은 있으신 거예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최소 3억 이상은 됩니다. 근데 이 3억을 대부분 어디에 넣냐면 그냥 은행에다 박아.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는 은행원이 친하니까 가끔 꺾기도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납 그냥 넣어놓고 묵혀놔요. 근데 사실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일을 하니까 채권에 넣어줍니다.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고 수익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표채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은행은 이자를 1년 뒤에 한 번에 주잖아요. 근데 증권사는요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줍니다. 예를 들면 4%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네. 3억이 들어간 거에 4%.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100만 원. 종신보험 공짜로 생겼네요. 그러네요. 자산이 조금만 있다라고 치면. 근데 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상담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개인이 100만 원을 예.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거는 네. 자산이 최소 10억 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적합한 컨설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저는 다 아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볼 네. 게 없잖아요. 왜냐면 내 자산 10억은 그대로 있고 네네. 네, 공짜로 사망보험금이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이 또 최소 3억 이상은 또 나오겠죠. 근데 공짜로 3억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화법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의 자산을 가지고 네. 보험을 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액수를 늘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자산관리사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 설계사들은 지금 이 컨셉을 말을 못해요. 못하죠. 없으니까. 네. 일단 자격증도 없고 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 사실 뭐 펀드 중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없는데 네. 게을러서 못하는 것 같고 네, 따기만 하면 이 컨셉도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당연하죠. 재산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객님들한테 여쭤봐요. 우리 고객님 지금까지 되게 자수성가 잘 하셨는데 혹시 자녀분들이 고객님 덕을 보지 않고 스스로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에요. 지금도 네. 2, 30억 하는데 나머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집 살려고 그러면 4, 50억 할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원래 이제 집을 살려면 계약금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어떻게든 생기더라고. 맞아. 근데 계약금이 1, 2억, 2, 3억, 3, 4억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못 모은단 말이에요. 못 모으죠. 근데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지금 상황이. 맞아요. 자식들이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서 살게 하려면.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모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맞아요. 네. 근데 종신보험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1억 이상 나온다고 하면 그 돈을 뭐 설마 뭐 술 먹는 게 쓸까? 맞아. 예. 그게 또 시드머니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 공부, 자산 공부. 근데 그렇게 출발한 자녀와 그렇게 출발하지 않고 진짜 없이 출발한 자녀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굉장히 커질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게 네. 제가 이제 재테크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네. 외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이랑 비교를 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성인이 되면 사실은 대학교 그 학자금 대출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렇죠. 갚는데도 한참 갚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걸려요.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성년이 되면 최소 1억을 등에다가 메고 맞아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종신보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격증 따는 거 어렵지 않고요. 네.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 설계사 얼마나 많아요. 내 경쟁자가 온천지에 다 있어요. 60만 명이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담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보험료도 계속 바뀌니까. 근데 저는 개인 연구를 지금도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 고객들이 10년 전 고객들이 계속 맞아요. 네, 이어져 오다 보니까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제 고객은 딴 데를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게 모든 돈을 저한테 다 맡기잖아요. 보험, 증권, 네. 저축 모든 네. 거를 부동산까지 저한테 다 맡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하나만 가지고 저를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고객님들이 까먹어요. 맞아요. 내가 얼마를 맡겼지? 맞아요. 어디 들어갔지? 근데 고객님은 까먹어도 관리해 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알죠.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뭐 예를 들어 돈 좀 네. 필요하다 혹은 네. 무슨 일이 생겼다 맞아요. 돈을 어디서 빼야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 담당 맞습니다. 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니까 네. 가장 쉬운 게 보험 해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지하기도 하고 다른 설계사가 또 와서 급한 돈 이걸로 끄시고 맞아. 새로 저한테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 이 사람한테 못 가는 거예요. 왜? 얘는 보험만 해. 나한테는 다른 걸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자산관리사를 저희 사무실 식구들한테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두 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방송도 하다 보니까 증권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주식이 좋아요, 어떤 상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뭘 하냐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줄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자산관리사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산하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직원분들도 한 대표님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네. 해서 일을 하시나요? 왜 여쭤보냐면 네. 대표님이 일을 다 못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방송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고객들을 직원분들한테 맡겨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표님을 보시고 오시는 건데 네. 실력 차이가 있으면 네. 좀 거기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사실은 없는 식구들도 있어요. 없는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협업을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와서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일 교육을 돌리는데, 교육하면서 제가 재테크랑 주식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해줘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저희 사무실 식구들한테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따로 공유를 하죠. 그래서 그 주에는 고객들한테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하는 거고, 자격증이 없으면 다른 자격증이 있는 타 식구들한테도 요청을 해요. 같은 지점이 아니더라도. 근데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그래도 자산관리사한테 내 재산을 맡기려면 네. 재산이 있어야 맡기잖아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략 전 한 10억 이상은 돼야 어, 자산관리사분을 내 담당자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떤가요?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딱 10년 됐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부터 이제 재테크 강의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요. 맡기고 맞아요. 싶어도. 네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금수저를 안 물고 태어나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으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 모으는 과정을 내가 혼자 하면 10년 걸릴 거 네. 자산관리사랑 같이 하면 5년 걸립니다. 딱 5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은행 저축도 시키고 보험사도 시키고 증권사도 시키죠. 네네. 근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야 돼. 네, 은행 가고 적금 얼마짜리 가입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좋아져서 어플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항상 2개씩 써요. 만기 일자를 그 내년 다이어리에 저는 미리 써놓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랑 이 시기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 뭐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를 했어요. 자, 1년 뒤에 다시 저랑 상담 다시 할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지율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정말 돈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해지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서 또 손익을 따지죠. 조금만 더 차고 줍시다. 네네네. 아니면 해지를 하되 맞아.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맞아. 자산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자산관리사지 이미 있는 걸로 무조건 불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아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포인트가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때 또 소개가 나와. 소개도 나오고 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음. 담당자랑 연락이 안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자산을 불리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를 까먹어 버렸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면 또 정보라든가 어떤 좋은 얘기를 또 그분에 맞춰서 해드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젊으신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좀 자제를 못해서 못 모으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용어 있잖아요. 지름시. 자제를 못해서 못 모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옆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나 차 사고 싶은 거를 그 내년에 사는 게 어떻습니까? 내후년에 사는 게 어떻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리로 따졌을 때 사실 내가 지금 100만 원 쓴 거는 미래의 돈 300만 원을 끌어 쓴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을 내가 안 썼으면은 미래에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 그 원리로 부자가 되는 건데 젊었을 때 자제를 못 하고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쓰고 그러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다시 시켜주는 맞아요. 사람.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년에 모을
들어올 거를 5년에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플러스 알파 5년 동안 자산이 고객들 자산이 불어났죠. 네. 그럼 저희가 관리한 자산이 불어났죠. 네. 처음에 증권사 수수료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얘도 불어나 있습니다. 맞네. 증권사 수수료는 정말 시간을 길게 보고 음.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게 예를 들면 한 50억 이상만 쌓이면 네. 한 달에 최소 몇백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막 몇백원 나오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얘기 듣고 재밌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네. 정말 저희가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나 네네. 진짜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네. 정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다 보시면 그들이 또 소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보험 설계사는 소개하기도 애매한 게 제 네네. 주변에 보험 설계사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있죠. 네, 근데 야 내 설계사가 좀 더 나아 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더 나아. 그러니까 소개가 안 돼요. 근데 걔는 보험만 해? 얘는 증권사 일도 해. 그렇지. 그러면 달라지죠. 맞아. 소개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아,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알차게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네. 기회에 한번 또 모시는 네, 걸로 네, 하고 네. 우리 길건우 대표님 나오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